순노루 TV. 실험.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실험을 다양한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실험은 가설이나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실험으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은 다양한 조건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종류에 따라 제어 실험, 자연 실험 등으로 나뉘고,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동물 실험, 임상 실험 등으로 나뉘죠. 이러한 실험들과 그에 따른 결과들은 현재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과거에 비해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진행되었던 몇몇의 실험들은 인류의 발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란 이유로 비도덕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끔찍했었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인권과 윤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 시절 실제로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끔찍한 실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몬스터 실험. 몬스터 실험은 말더듬 장애에 대한 연구로 1939년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인 웰든 존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험은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 부모가 없는 22명의 고아들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실험의 여파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치료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에겐 원래 말을 잘 하던 아이더라도 말을 조금만 더듬으면 말더듬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하했고, 주눅이 들 정도로 야단을 쳤죠. 그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며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상당수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지속적으로 꾸지람을 들은 아이들의 절반은 말에 대한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장애가 생겨 성인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2001년이 되어서야 아이오와 대학은 이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이 실험이 이미 한 번의 큰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또 한 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힐 만큼 가치가 있는 대단한 실험이었을까요? 4위. MK 울트라 프로젝트. 1974년 뉴욕타임즈의 폭로로 인해 밝혀진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타인이 다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무려 CIA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실험입니다. 당시 CIA의 장관 앨런 델러스를 중심으로 LSD를 포함한 강한 마약류를 사용해 세뇌와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던 이 끔찍한 실험은 수천 명의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불황자나 헤로인 중독자, 소수의 포로, 그리고 자국의 군인들이 그 대상이었죠. 충격적인 것은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치료를 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실험은 피실험자의 뇌를 우선 백지화시키기 위해 LSD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입해 의식을 현실에서 분리시킨 뒤 100회 정도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를 2-3주간 반복하면 인간의 뇌는 식물인간의 상태와 비슷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새로운 약물들을 투입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면 피실험자의 성격과 기억은 완전히 지워진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비디오나 테이프를 끊임없이 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험자들의 뇌에선 새로운 인격이나 특정한 신호가 무의식 속에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끔찍한 실험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한 개인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와 같은 심리학적 연구였지만, 첩보 활동이 가능한 스파이를 양성하는 것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폭로되기 불과 몇 년 전 모든 기밀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국장의 명령으로 완전히 파기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위. 혐오감 프로젝트. 혐오감 프로젝트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00인만 입대 가능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요. 의사 오브리 레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실험의 목적은 바로 동성애 치료였습니다. 이에 18세에서 24세까지 이곳에 입대한 게이와 레즈비언 군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죠. 레빈은 정신과 의사를 대동해 조금이라도 동성애자인 것 같은 낌새가 보이는 군인들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곤 치료를 해준다며 호르몬 약물과 전기 충격, 그리고 각종 약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투여했는데요.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치료가 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풀려났지만,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겐 강제적으로 물리적 성전환 수술까지 받게 했다고 합니다. 뭐요? 그리곤 성별 또한 정정해 사회로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미흡했던 의학 수준 때문에 수술 도중 사망하거나 수술이 무사히 끝나더라도 높은 비용이 드는 후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약 20년간 이루어진 이 실험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던 피해자들은 9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위 731 부대. 731 부대는 생화학전의 연구를 위해 1932년에 만들어진 일본 제국의 비밀 부대로 하얼빈에 설립되었으며 중장 이시이 시로가 중심이 되어 생화학 무기 개발 및 여러 분야의 생체 실험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엔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인, 몽골인, 러시아인 등 민간인과 군인, 그리고 국가 반항죄에 해당하는 범법자들을 포함해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생후 3일 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말이죠. 실험은 각종 새로 만들어진 수류탄과 총의 살상력을 확인하기 위해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진행된 무기 실험, 그리고 극악무도하고 치명적인 생체 실험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험의 종류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험들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임산부에게 매독균을 주사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매독균이 검출되는지 지켜본 수직 감염 실험, 극저온에서 피부가 괴사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의 정도와 치료법을 연구한 동상괴저 실험, 혈관과 출혈의 연구를 위해 수용자들의 사지를 인위적으로 절단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바꾸어 접합하는 실험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요. 모든 실험들은 피실험자들이 살아있을 때 진행되었으며 실험의 결과에 변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은 마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엔 한국인도 2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신원이 밝혀진 분들은 6명으로 모두 독립운동가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731 부대의 만행은 훗날 1981년 일본의 한 교수의 논문으로 알려졌고 국가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지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은폐를 도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모든 실험을 진두지휘했던 이시이 시로는 퇴임 후 여관을 운영하며 67세의 후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단 하루도 감옥에서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731 부대는 공포에 질린 피해자들을 보며 껍질 벗긴 통나무란 뜻인 마루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1위 나치의 생체 실험. 나치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칭하는 단어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셀 수 없이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악명 높은 정당이었습니다. 나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너무나도 끔찍한 생체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대상은 주로 유대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소련군의 전쟁 포로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진행된 실험은 사람의 압력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감압 실험, 건강한 사람에게 병균을 투입시켜 그 반응과 치료법을 연구한 각종 전염병 실험, 독성 가스가 상처에 닿았을 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가스 실험, 뼈와 근육, 그리고 신경 이식 가능 여부를 위해 인위적인 절단과 접합을 반복했던 외내과 실험 등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나치는 게르만 우월주의를 배경으로 한 순수 혈통에 집착하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는데요. 이에 수많은 유대인과 소수민족은 물론 자국민 또한 장애가 있거나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분당하고 맙니다. 또한 샴쌍둥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정상적인 쌍둥이의 몸을 절개해 접합해보고 서로의 피를 바꾸어 흐르게 하는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500쌍의 쌍둥이들이 이 실험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절의 희생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높은 의술의 혜택 중 일부분이 수십만 명이 흘린 피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뭔가 모순적인 느낌이 드네요.